안녕하세요. 마더텅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유리함수 스텝 4입니다. 단원 마무리 느낌이죠? 같이 한번 문장을 봅시다. 자, 1번이에요. y는 x분의 2분의 3x의 치역이 얘일 때 정역에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근선 아니지. 뭔가 정역이 설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프 그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2분의 뒤에 뭐로? 3 써줘야 되겠죠? 3 써주시고 3x-6입니다. 여기 뭐 있어야 돼요? 6 있어야 되겠죠. 그래프의 개형은 따다다다다다다다 x는 2 있을 거고 따다다다다다다다 y는 3 있었겠죠. 최고창 그 분자가 양수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이 됐겠죠. 문제에서 치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대요? 4보다 크거나 같대요. 얘가 3이잖아. 4는 얘보다 어디 있겠어? 위에 있겠죠? 아, 여기 위 어딘가에 4가 있을 거고 치역이 이 4일 때보다 뭐하다? 크다. 어떻게? 요렇게 가야 되겠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올라갔죠? 근데요, x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때 x값이 중요한 거 아니야? x가요. 그냥 요때 x값보다 더 작아진다면요. 누가 추가가 되냐면 얘가 추가가 돼버려요. 얘는 추가가 되면 돼? 안 돼. 4보다 큰 것만 나와야 되거든. 무슨 소리냐? 아, y의 값이 4가 나올 때부터 어디까지? 2까지. 얘가 정역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냥 얘 4니까 4일 때 찾아서 끝. 그게 아니라 2에서 멈춰야 된다고. 2보다 더 가게 되면 4보다 작은 값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고요. 자, 그래서 뭐 정답은 구하죠. 얘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하면 정답은 나와요. 3x는 4x-8 해서 x가 8. 아, 정답은 8이겠지. 이렇게 나오지만 진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정의역은 8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다. 얘가 진짜 정의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2에서 끊겨야 된다는 거. 됐어요? 정답은 얼마죠? 속하는 정수의 최대값은 8이 되겠네요. 넘어가 볼게요. 3번입니다. 자,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에 관하여 대칭. 잠깐만 멈춰봐. 끝났어. 유리함수 점근선에서 다 출발한다. 점근선, 점대칭, 정의역, 치역, 선대칭. 선대칭은 기울기가 1과 마이너스 1로 고정인데 그 녀석들은 어디를 지나가야 된다? 점근선의 교점, 점근선을 지나가야 된다. 끝. x-1이잖아. 기울기. 점근선 찾아요. x점근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y점근선 얼마예요? a예요. 끝났네요. 이 직선은 마이너스 3,a를 지나가야 된다고요. a는 4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대입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다 말했던 내용들이야.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문제 말고는 다 점근선 정도만 알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고요. 선생님 말했던 것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4번 볼게요. 그래프 개형 나왔습니다. 빨리 한번 가봅시다. x점근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y점근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x점근선 뭡니까? x는 마이너스 c고요. y점근선은 y는 a가 되겠죠. 식으로 찾는 거. 분모 0, 계수 보는 거. 자, c값은 얼마? c는 1이 되고요. a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식 다시 한번 써주면 y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되겠네요. 모르는 문자 몇 개? 한 개. 그래서 우리가 아직 안 쓴 힌트 하나가 있죠. 마이너스 2를 지나간대잖아. 몇 콤마? 0, 마이너스 2를 지나가겠네요. 마이너스 2는 1분의 b가 나오겠죠. 따라서 b는 얼마? b는 마이너스 2인 것도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얘네 세 개 다 뭐하라고 돼 있고요. 더하라고 돼 있고 정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넘어가 볼게요. 자, 8번입니다. 자, 두 함수로 내 점근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5일 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침착하게 가자고. 자, 첫 번째 점근선은 x는 a랑 y는 3입니다. 두 번째 녀석의 점근선은 x는 3이랑 y는 a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아는 애들이 있는데 누구를 아냐면 첫 번째 y는 3, x는 3. 그리고 x는 a, y는 a네? 느낌 아나요? 느낌 오셔야 돼요. 뭐가 봐야 되냐? 똑같죠? 똑같죠? 아니 그냥 풀어도 풀릴 거야 아마도. 그런데 선생님 같으면 좀 색다르게 간다고. 어떻게 가냐? 3, 3. y는 x를 그려줄 거예요. y는 x 위에 3, 3인 점근선이 이렇게 있다는 거지. 3, 3인 점근선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또 y는 x 위에 있는 AA에서 점근선이 추가가 될 거다. 그러니까 도형은 어떻게 되는 거야? 요런 도형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색칠해 줄까? 요런 도형. 무슨 소리냐면 정사각형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만 있겠어? 아래에서도 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래서 A의 값은 총 두 가지가 나오겠네요. 자, 문제에서요.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25가 돼야 되는데 정사각형 넓이가 25래요. 그럼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인 거야? 5짜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끝났습니다. 자, 3에서 5만큼 가요. 여기는 얼마겠어요? 8이 되겠죠? 자, 3에서 5만큼 갑니다. 여기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x는 8 그리고 y는 3이랑 x는 3, y는 8 얘로 둘러싸인 도형 하나 나올 거고, 뭐 그 다음부터 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어차피 그냥 a가 얘네잖아요. 8이랑 마이너스 2. 정답은 4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안 하더라도 어찌 그리시면 풀 수는 있는데 눈치를 채야 돼. x, y가 같은 게 있다라면 선생님은 무조건 기준을 잡고 간다고. y는 x라는 녀석 기준을 잡고 이 위에 점근선들이 생겼겠구나. 두 개가. 넘어가 볼게요.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중요한 생각. 자, 유형 9번 가보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2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같으면은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로 바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게 인식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기억 x축과의 교점의 좌표입니다.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슨 좌표가 0이고요. y좌표가 0이 될 거고, 0은 x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구나. 양 옆에 x 마이너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x 마이너스 6이 되겠죠. x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틀렸죠? 아니면 그냥 대입해 보셔도 돼요. 4,0 대입했는데 성립 안 하거든. 4,4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나와요. 4,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니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3의 평행 이동한 거다. 맞았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자, 디귿 마이너스 3에서 2까지의 최대값입니다. 이 그래프를 왜 굳이 그려준지는 모르겠어요. x가 마이너스 3에서 2니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요 형태의 그래프를 보라는 거고, 최대값은 x가 언제? 2일 때 나오겠죠. 그래서 디귿 최대값은 뭐 f의 2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2를 대입합시다. 2 대입하니까 여기에 넣을까? 여기 있어. 여기에 넣을게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돼서 5가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최대값은 5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뭐 너무 쉽다. 평가원이라서 선생님이 고르긴 했지만 문제 자체가 너무 쉽네요.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F랑 G가 있어요. 근데 GFX는 X를 만족시킨대. 빠밤. G에다가 F를 집어넣네요. G 합성 FX를 했는데 X가 나왔대. X를 뭐라고 부르는데? 항등함수라고 부르죠. 두 개를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왔다라는 건 이 두 개는 서로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다. 그냥 문제를 이렇게 쓴 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죠. gx가 f 인버스 x예요. 그 역함수 구하면 되잖아. 유리함수 역함수 구하는 건 외워주라고 했죠, 선생님이. 자, f 인버스 x 바로 구합니다. 는 어떻게? 위치 바꾸고 부호 바꾸라니까 x 마이너스 a분의 2x 플러스 3 되겠죠. 얘가 얘랑 똑같아야 되고요.
아는 위치의 값을 보니까 정확하게 동일하게 생겼네요. 끝났네요. 마이너스 a는 3이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b는 3이 되겠죠. 두 개 더하니까 정답은 0이 나오겠네요. 쉽죠? 요 뜻만 기억하시면 돼요. 뜻. 자, 11번입니다. 어이쿠야, 별표 3개, 4개, 5개 쳐주세요. 시험 단골 소재입니다. 시험 단골 소재고요. 그냥 얘랑 똑같은 문제도 출제가 되고 아마 이게 뭐 교과서에 있던가 이럴 거예요. 이런 구조 문제가. 시험 단골 소재고 뭐 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공부한 애들, 개념 공부한 애들 좀 거르기 위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한 준킬러 정도. 내신에서. 뭐 학교 지역마다 다르긴 하죠. 학교 시험 진짜 어려운 학교는 뭐 이게 뭐 어떻게 준킬러야. 훨씬 어려운 게 나오는데 그냥 일반적인 학교에서 그래 공부 열심히 한 애들, 안 한 애들 구분하기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수학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수학. 자, x가 3에서 5까지일 때 ax 마이너스 이런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 함수로 생각을 해야죠. 유리함수죠. 무슨 함수? 1차 함수 2개, 직선 2개입니다. 마이너스 1로 y절편을 알고 있고요. a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 b가 의미하는 거 기울기예요. 맞아요? 유리함수는요. 한 직선보다는 무조건 위에 있어야 되고요. 이 범위에서. 다른 직선보다는 무조건 아래에 존재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아는 건 누굽니까? 유리함수잖아요. 그럼 유리함수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래프를 그려보자고. y는 x-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죠. x-2분의 마이너스 1 써주시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잖아. 6, 8이니까 6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프 그립니다. x축, y축 그려요. x정근선 얼마? 2고요. y정근선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양수니까 그래프는 따다다다다단 이런 형태로 생길 거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정확하게 다 그릴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면은 x의 범위가 존재하거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5까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3이 요 정도에 있고 5가 요 정도에 있었을 때니까 우리가 보는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얘 말고 외적인 부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x의 범위 안 들어가 있잖아. 얘 존재하지 않는다고. 요 파란색 그래프가 ax-1 직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되고 얘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돼. 그럼 관점을 바꾸자고. 내가 아는 건 유리함수니까 유리함수보다 아래에 직선이 존재해야 돼요. y절편이 얼마인 게? 마이너스 1인 게. 그럼 어디 써야 돼?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래프는 이렇게 가겠네? 위로 올라가겠죠? a의 값이 커짐에 따라서. 그럼 마지노선은 누굽니까? 빨간색 그림. 마지노선은 여기겠죠. 안 그래? 따라라란 5일 때 전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는구나. 기울기가 작아지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좌표를 한번 찾아본다면 여기 x에 5 넣을게요. 그럼 얼마 내면 5,1 나옵니다. 그럼 5,1 대입해서 a 값 찾는 거죠. 1은 5a-1이구나. a는 얼마다? 5분의 2입니다. 이때 지나갈 때 a 값이 5분의 2예요. 우린 얘보다 어때야 된다고? 기울기가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첫 번째, a의 범위는 5분의 2보다 작거나 같다. 느낌 오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유리함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아래 위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마지노선은 어디겠어? 여기겠죠 또. 이때보다 기울기가 어떠면 돼? 커지면 되겠네. 그럼 결국 또 이 점을 지나갈 때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요. 3 넣을게요. 함수에다가. 3 넣으니까 얼마가 되냐? 5가 됩니다. 얘가 3,5예요. 끝났네요. 대입합니다. 5는 3b-1이니까 b의 값은 2가 됩니다. 언제가? 얘가 b가 2가 된다고. 우리는 얘보다 커지면 다 되는 거잖아. b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문제에서 뭘 찾으래요? b-a의 최소값을 찾으래요. 그러는 말은 b 중에선 가장 작은 거, a 중에선 가장 큰 값을 갖고 오라는 게 될 거고 결국 2에서 5분의 2를 빼주면 되겠네요. 5분의 8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제발 선생님 소원입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요. 무조건 이런 경계에서 나와요. 웬만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를 아무렇게 해석도 안 하고요. 맨날 경계놓고 푸는 애들이 있어. 절대로 수능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악담하는 거예요. 악담이 아니야. 팩트를 말한 거야. 그래프를 이해를 못하시면 다 어느 순간에 탈로 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 요 아래에 있어야 되고 A 값을 여기까지 되겠구나. 이때보다 작거나 같다. 위에 있고 이때보다 크거나 같다. 확실하게 이해해 놓고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뭐 당연히 시험 들어가서 못 풀겠어. 그럼 그냥 경계값 대입해서 어찌어찌 답을 내는 게 맞는데 공부할 때는 확실하게 이해를 바탕으로 해주시라고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13번이죠. 자, 두 함수가 있네요. f랑 g가 있고요. f는 유리함수로 나와 있고 g는 뭐 특이하게 나왔네. gx는 1 아니면 2가 나온대요. 언제냐면 x가 정수인 경우엔 2가 나오고 x가 정수가 아닌 경우엔 1이 나온대. 이해됐죠?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개수를 구하래. 지금 뭐가 나와 있냐? g 합성 fx고 요 모양으로 안 푼댔잖아. g fx가 얼마가 돼야 된대요? 2가 돼야 된대요. 그럼 큰 틀만 봐요. 큰 틀은 누굽니까? g입니다. g가 2가 나오려면 이 알맹이가 누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그 알맹이가 누군데? f거든요. fx가 뭐가 되는 거? 정수가 되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죠. fx가 뭐? 정수가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된다. 그때 자연수 x의 값을. 그럼 fx가 누구였냐면 x-1분의 5x 플러스 7이었습니다. fx는 x-1분의 5x 플러스 7이고요. 첫 번째 선택지는 그냥 x에 1부터 넣는 거예요. 1 안 되죠? 정의역 안 들어가니까 2부터 대입해서 그냥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자, 두 번째 선택지는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선생님 그냥 다 그릴 거예요. 자, x-1분의 플러스 5잖아요. 그쵸? 5x-5, 7이니까 여기 12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x축, y축, x정근선 뭐야, x정근선 여기 있어. 5죠? y, 여기 x정근선 이렇게 있겠네요. 양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우리는 어차피 봐야 될 건 뭡니까? x가 자연수일 때니까 우린 여기일 때만 한번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수로 나오는 값들은 당연히 5보다 어떤 값들이 나올까? 큰 값들이 나올 거라고. 맞아? 우리는 잘 봐야 돼. x도 자연수인데 fx의 결과가 정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x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지금 5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놓고 하는 거야. 얘가 뭐일 때? 6일 때. 5는 안 돼요. 점근선이니까. 7일 때. 8일 때. 9일 때. 이런 식으로 놓고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올까? 뭔가 이상한 지점이 생기겠죠. 이상한 지점. 예를 넣고 x가 2일 때. 왜냐면 x가 2일 때 기준으로 그 이유는 안 나올 거거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6부터 해봅시다. 5x 플러스 7은 6x 마이너스 6이라서요. x는 13 나옵니다. 되겠죠? 자, 7 넣어보겠습니다. 5x 플러스 7은 7x 마이너스 7이 돼서 2x는 14, x는 7 나오겠죠? 값이 확확 줄어들죠? 자, 8일 때 하겠습니다. 5x 플러스 7은 8x 마이너스 8이고 3x는 15가 돼서 x는 5가 나오겠네요. 9일 하겠습니다. 5x 플러스 7은 9x 마이너스 9다. 4x는 16이 나오겠죠. x는 4가 또 나오겠네요. 자, 10일 때 하겠습니다. 5x 플러스 7은 10x 마이너스 10이고 5x는 17로 안 됩니다. 11일 때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하세요. 5x 마이너스 7은 11x 마이너스 11이고요. 6x는 얼마냐? 4. 안 됩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있을까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5x는 17이잖아. 여기는 봐야 되겠다. x는 5분의 17. 자, 5x 마이너스 7은 11x 마이너스 11. 6x고 플러스 4. 이거 플러스 7이잖아. 깜짝아. 플러스 7에 마이너스 7로 했네. 여기서 미안해요. 18이죠? 18. x 3 나오네. 3 미안합니다. 여기 플러스 7이었는데. 자, 12일 때. 귀찮아. 5x 플러스 7은 12x 마이너스 12.
이항하니까 7x는 19 볼 필요 없어지겠죠. 지금 규칙을 보면 사실 규칙을 찾았어야 되는데 뭐냐면 어딨냐? 2x는 14, 3x는 15죠? 그 다음은 4x는 16이죠? 그 다음에 5x는 17이죠? 6x는 18이죠? 7x는 17이죠? 그 다음 뭘까? 8x는 18이겠죠? 안 나오죠? 9x는 19겠죠? 안 나오죠? 10x는 20이죠. 나오죠. x는 2까지. 끝. 이 이유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이 보여서 나중에 규칙성 있게 갔어요. 정답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가 정답이 되겠네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뭐 또는 수식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까지 간단할 것 같지는 않아서 수식적으로 가볼까? 좋아, 수식으로 가볼게. 결론은 요거잖아요. x-1분의 5x 플러스 7이 뭐가 될 때? 정수가 될 때죠. 그래서 얘를 k라고 잡을게요. 얘가 정수다, k는. 그래서 방정식으로 가자고. 5x 플러스 7은 kx 마이너스 k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니까 k-5x는 k 플러스 7이다. x는 k-5분의 k 플러스 7이다. 여기에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k는 뭐? 정수. k는 정수고 당연히 k는 5보다 큰 값을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편해져요. 아까 그래프 그려서 왜 5보다 큰 값 나와야 되는지 알려줬죠? 이렇게 돼서 여기 y정근선이 5라서 k는 5보다 큰 수일 때 자연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보다 큰 값 대입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6 넣고 7 넣고 8 넣고 여기서 찾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넘어가 볼게요. 14번입니다. 두 집합이 있어요. 두 집합 A랑 B가 있는데 x, y를 원소로 한대요. 그때 x랑 y가 뭐냐면 y는 kx-2라고 돼 있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냥 너무 그냥 복잡하게 써 있는 거고요. 우리한테 말하는 거는 그냥 y는 kx-2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속편하게 이 그래프 위에 이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자, 마찬가지로 x, y고요. y는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2x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집합 A는 y는 kx-2고 집합 B는 y는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2x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때 A교 B가 공집합이 되게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A교 B가 공집합이다라는 건 겹치는 게 없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두 함수가 겹치는 게 없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뭐냐면 이 문제 자체가 어렵기는 어려워요. 근데 애초에 해석조차 못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 뭐 힘들어하는 지점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힘든 지점은 뭐냐면요. 여기까지 해석 다 했어. 근데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절대값 때문에.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지금 B가 있는 부분을 보면 y는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2x라고 돼 있잖아요. 절대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범위 나눠주셔야죠. 절대값 안에가 0 되게 하는 범위. 누굽니까? x 0이에요.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나눠주겠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양수니까 x 플러스 2분의 2x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니까 밖으로 나올 때 뭐 붙여서 나와야 돼?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 그래프를 그릴 거야. 다 나눴는데 이 상태로 그래프를 그리려니까 조금 힘들죠. 그래서 모양 바꿔서 진행합시다. x 플러스 2분의 써주시고요. 2x니까 뒤에다가 플러스 2가 있어야 되겠죠. 통분해서 계산하면 2x 플러스 4입니다. 플러스 4가 없어져야 되겠네?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자, 얘도 한번 볼게요. 는 x 플러스 2분의 써주시고요. x 개수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2네요. 마이너스 2 씁시다. 통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고 원래 마이너스 4가 없었잖아요. 뒤에 플러스 4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얘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고 얘가 x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요 그래프와 y는 kx-2가 안 만나야 된대요. 그럼 일단은 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래프 그릴게요. x축, y축 그려주고
x정근선 얼마? 마이너스 2. y정근선 얼마입니까? 2입니다. 2. 자, 그리고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니까 2, 4, 4분면을 지나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거든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를 한번 본다면 얼마냐면 0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여기 부분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면 x가 0보다 작은 범위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갑시다. x정근선 마이너스 2고요. y정근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y정근선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될 거고요. 몇 사분면입니까? 양수니까 1, 3, 4분면이죠? 1, 3, 4분면.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되는 구조인데 0에서 끊겨야 되고 마찬가지로 0 대입하면 0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짠 요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르르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점선이 있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여기 점선 부분을 조금 지어줄게 이제. 근데 정근선이 필요하기는 한데. 자, 아무튼 그럼 여기서 진행해 봅시다. 자, 얘가 누구냐면 집합 B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때 A라는 녀석을 한번 보면 Y는 KX-2예요.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직선에서 이 모르는 문자 K가 있으니까 우리가 힘들단 말이야.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그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는 거예요. 항등식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 K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X가 0이 돼야 될 거고 그때의 점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집합 A는 0, 마이너스 2를 지나가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뭡니까?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 이 K가 뭔데? 기울기예요. 만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자, 그러면 음수부터 생각하는 거야. 만나죠. 계속 만납니다. 그러다가 언제? 얘랑 접할 때. 얘랑 접할 때보다 기울기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접할 때보다 커지기 시작하면 안 만나겠죠? 그러다가 언제? 여기 점근선. 이 점근선까지 점근선보다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얘랑 만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결국 두 개예요. 요 녀석과 뭐 할 때? 접할 때. 또 점근선 할 때. 그럼 점근선의 얘의 기울기는 뭐예요? 0이다. 0. 그럼 0은 돼? 안 돼? 0은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5번 아니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요. 사실 정답도 끝났다. 지금 접할 때는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없어야 된다고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4에 등호 있는 얘는 안 되겠네. 그럼 정답은 4번밖에 안 되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4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다면 지금 이 검은색 그래프 한마디로 요 B의 그래프랑 요 직선이 접할 때가 되는 거고 교점이 한 개네요. 판별식 D가 0일 때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요 부분은 우리 절대값으로 두 개로 나눴잖아요. 위에 부분이야, 아래 부분이야? 아래 부분이죠. X가 0보다 작을 때의 범위니까. 그래서 우린 요 녀석과 요 녀석의 판별식 D, 교점 찾으려고 갖다 놓고 그 녀석의 판별식 D가 0이다 라고 나타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KX-2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 이렇게 될 거고요. 양쪽에 X 플러스 2를 곱하니까 전개까지 빨리 할게요.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X랑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2X 없어지네요. K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4는 0이 되겠죠. 얘 판별식 D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판별식 D는 K제곱 0이란다. 0보다 작아야 되겠죠. 미안해요.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K제곱 플러스 16K가 나오겠죠. 얘가 0보다 작다. 다시 할게요. 저기서 잘못됐네요. EKX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자, 14번입니다. 두 집합 A, B가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써있죠? 일단 해석부터 한다면
x, y를 원소로 한대요. x랑 y가 뭐냐면 y는 kx-2가 성립한대. 무슨 소리예요? 요 1참수 그래프가 그냥 집합 A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 y고요. y는 x 플러스 2분의 절대값 2x입니다. 아, 요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 B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때 A, B가 공집합이래. 그러니까 결국 뭐야? 공집합이라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건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요 두 개가 만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일단은 y는 kx-2는 그냥 놔두고 요 녀석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지. 선생님 저는 못 풀어요. 절대값 있으면 못 풀거든요. 여러분 절대값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렵지 않아. 요 정도는 쉬운 거예요. 절대값 나오면 걔가 함수로 나오든 방정식으로 나오든 뻔해요. 어떻게 나눠요? x, 이 절대값 안에가 0 되게 하는 값 기준으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주시면 된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는 뭐가 될 거고요? 양수가 될 거고요. 따라서 x 플러스 2분의 2x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우리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얘 모양까지도 바꿔본다면 x 플러스 2분의 플러스 2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안에가 뭐가 돼요?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될 거고요. 얘 x 플러스 2분의 똑같이 써주고요. 개수 비교하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 얘 통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인데 마이너스 4가 없으니까 여기에 4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누구예요? B입니다, B. 그럼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 왜냐면 우리 지금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따다다다단 X축, Y축 그려주고.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부터 볼게요. X정근선 마이너스 2입니다. Y정근선 얼마냐면 2입니다. 2. 자, 그리고 음수죠. 음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2, 4, 4분면 될 거고 요렇게가 될 거라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요 그래프는 x가 0보다 큰 범위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왼쪽 범위는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럼 여기에 0 한번 넣어보자고. 0 대입하니까 얼마야? 0이에요. 아, 0 대입하면 0 원점을 지나가는구나. 원래는 여기서 쭉 가야 되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만 존재하겠죠. 여기 부분은 그리시면 안 됩니다. 존재하지 않거든. 오케이? 자,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를 보겠습니다. x정근선 마이너스 2, y정근선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죠.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양수니까 어떻게 돼요? 1, 3, 4분면을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1, 3, 4분면을 지나갈 거라고. 일단 여기 부분은 그냥 그려놔.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뭐예요? 요 오른쪽 부분이죠. 원래는 그래프가 요렇게 간다고요. 근데 x가 0 직전까지니까 0일 때 한번 확인한다면 마찬가지로 0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갈 거고 요 이후부터는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요 이후부터는 요 녀석의 그래프 개형을 따르겠다.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자, B의 그래프를 그렸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어? 이 A랑 B가 만나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Y는 KX-1을 여기에 그려 넣어야 되는데 만나지 않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데 헷갈린다는 거야. 잘 따라옵시다. 자, y는 kx-2예요. 힘든 이유가 누구야? 모르는 문자가 있어서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습관이에요. 모르는 문자가 있잖아요. 특히나 직선에서 너무 자주 나오는 구조야. 문자, 이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가는 점을 찾아주셔야 돼요. 항등식을 풀라는 소리야. k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x가 얼마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요. 그때 y절편 얼마나? 마이너스 2 나오겠죠. 아, 얘는 0,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지나가는 거야. 그럼 k가 음수일 때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가보자고. 만나죠? 만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언제까지? 여기. 요 녀석과 접할 때 그 이후부터는 안 만나는 거 맞아요? 이 접할 때의 기울기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계속 작아. 점근선일 때도 안 만나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가면 만나겠죠. 어디까지 되는 거야? 점근선까지 되겠죠. 점근선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럼 점근선일 때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0입니다. 0. 따라서 일단 K는 0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점근선일 때 안 만나니까요. 그러면 정답은 4번 아니면 5번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부분 봐봐요. 접할 때잖아. 우린 접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찍으려면 찍을 수 있겠죠. 4번일까요? 5번일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접할 때는 안 된다니까? 만나잖아요, 한 점에서. 그러니까 등호 있는 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아니지. 좀 더 정확하게 가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예요? 요 지점을 봐야 되겠죠. 그치? 그 말은 요 녀석의 그래프. 누구? 얘의 그래프죠.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교점이 없어야 돼요. 교점 찾으려고 배우는 게 뭐예요? 연립방정식 두 개를 갖다라고 놓읍시다. x가 0보다 작다 보니까 얘예요. 그래서 kx-2는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2x라고 잡아놓을 거고요. 양쪽에 x 플러스 2를 곱할게요. 빨리 곱하겠습니다. k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x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지워지겠죠. 몇 차 방정식 나와요? 2차 방정식 나오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돼? 2차 방정식이 만나면 안 됩니다.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짝수 공식 때리면요. 4분의 d는 k제곱 플러스 4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된다. k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니까 k의 범위는 0보다 작고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요 녀석과 누구를 합쳐줘야 돼요? 얘랑 합쳐줘야죠. 둘 다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생님 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잘 봐요. 얘는 애초에 k가 0이 아닐 때에 관한 내용을 한 거야. 왜냐면은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D 때린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 D를 때렸다고? 우리가 지금 따져본 게 뭔데? 얘가 K가 0일 때였거든. K가 0이면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별식 D에서는 K가 0일 때를 포함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2차 방정식이 아닌데 어떻게 판별식을 때리냐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학생들이 3번에서 많이 틀려와요. 3번. 아닙니다. 3번 아니고요. 5번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점근선인 부분이 판별식 D가 0으로 때리게 되면 점근선이 포함이 돼버려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수식적인 오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K가 0일 때 얘가 점근선일 때는 애초에 2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판별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자체가 0 될 때가 이 점근선이 포함돼 버리는 거야. 됐어요?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자, 15번입니다. 유리함수 fx는 x 플러스 4분의 3x 플러스 k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이 이동한 곡선을 y는 gx라고 한대요. y는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fx 위의 점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게 끝났네요. 점근선의 교점 뭐야? 점근선 두 개 찾으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원래 기준의 점근선의 교점이 똑같이 평행 이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를 이동하셔도 되는데 선생님 같으면 그냥 fx의 점근선을 먼저 찾아본다고. x는 뭐예요? x는 마이너스 4, y는 뭡니까? y는 3이거든요. 분모 0 될 때 그리고 x 개수. 그러니까 나는 식을 옮기는 것보다는 선생님은 식을 옮기는 것보다는 점을 옮겨버릴 겁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가니까 마이너스 6콤마가 될 거고 y축으로 3만큼 가니까 6이 되겠죠. 요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gx의 점근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요 녀석이 어디 위? fx 위. 대입 때립시다. 6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8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k는 얼마야? 에이 정말 미안해요.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8 플러스 k니까 k는 6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가 볼게요. 빨리. 유리함수는 점근선에서 시작해서 점근선으로 끝난다고.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x는 a가 두 함수와 만나는 점을 pq라 하자. 선분 pq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x축, y축. 얘 그래프 그리니까 x점근선은 1, y점근선은 0. 양수니까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죠. y는 마이너스 4x는 기울기 마이너스 4고 원점 지나갈 테니까 뭐 요런 형태가 될 겁니다. 따라왔나요? 좋아요. 자, 그때
x는 a래. 1보다 크대. 여기가 1이거든. 그럼 x는 a일 때가 언제냐면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겠죠. x는 a라는 게. 우리한테 만나는 점을 pq라고 하고요. 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그럼 이 길이는 어떻게 찾아? x가 a일 때니까 여기에 y좌표는 a-1분의 1이 될 거고 여기에 y좌표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a가 되겠죠. 요 길이, 선분 pq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되겠죠. a-1분의 1 플러스 4a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여기까지 갔는데 문제 못 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갔어야 돼. 별거 아니잖아요. x에 a만 넣었어. 그 다음 두 개 뺐다고. 자, 요 녀석에 우리는 무슨 값을 찾으라고 돼 있죠? 최소값을 찾으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수학을 풀다 보면은 최소값 또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때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냐면 함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최소, 최대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 최소값, 최대값 나오면요. 무조건 두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쓰는 거. 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선생님, 얘 그릴 수 있고 얘 그릴 수 있는데 아니, 얘네 두 개 더한 거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고요? 못 그려요. 이거 그래프 그리려면 여러분 미적분 배우셔야 됩니다. 못 그린다고. 그럼 그래프를 못 그려? 최대값, 최소값? 마지막 두 번째. 뭐 떠올려야 된다고요? 산술기하 평균 떠올리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유형에 써 있을 때 못 푸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나오면 문제를 못 푼다고. 근데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산술기하 평균 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훈련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결국은 이 문자가 없어져서 정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얘는 건들 수가 있죠. 우리가 양옆에 뭐 안 변하게끔 더하기라든지 빼기를 하면 되니까. 하지만 이 분모는 못 건드려요. 우리한테 짜증나는 건 누구냐면 요 분모입니다. a-1.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a-1분의 1 플러스 약분이 돼야 되거든, a-1이. 그럼 4a잖아요. 그래서 4 괄호 열고 a-1을 일단 써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원래 4a인데 얘 전개하면 4a-4잖아요. 식이 변했죠. 식 변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여기서 마이너스 4가 생겼으니까 식 안 변하려면 플러스 4를 취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왔나요?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습니다. 요 두 개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을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 때리면 어떻게 돼? 2루트. 두 개의 곱이죠? 두 개 곱하니까 얼마가 됩니까? 4가 됩니다. 얼마? 4가 되겠죠. 끝났네요. 요 녀석은 얘 최소값이 4고요. 거기에 4를 더한 값이니까 무조건 8보다 크거나 같겠네요. 따라서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까? 4번이 최소값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좋아요. 지금 이 문제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보자마자 쓱쓱쓱 푸는데 처음 볼 때는 당황스러워하고 선생님 저는 산술기하 평균은 못하겠어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이 진짜 쉬워요. 말이 어렵고 공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낯설고 이러니까 힘든 거지 진짜 쉽습니다. 공식에 대입하면 끝나는 거라서. 그리고 요 구조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많이 하다 보면 보여요. 분모 없애야 된다는 거, 분모 약분 시켜야 된다는 거.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17번입니다. 이거 어렵죠. 자, 그림과 같이 유리함수 y는 x분의 k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두 점 PQ에서 만난다. 삼각형 OPQ의 넓이가 1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지금 조금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풀 거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 거야. 유리함수고 얘는 평행 이동을 안 한 기본 형태죠. K는 양수인 기본 형태란 말이야. 유리함수는 점근선과 점대칭과 선대칭이 있다고 했다고. 선대칭이 뭐였죠?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에 관한 선대칭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너무 쉬워졌던 거야.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k는 y는 x에 관한 대칭을 갖고 있다 라고 했다고요. 그 말은 얘가 기울기가 1인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 몇 도? 얘 90도가 된다고. 그런데 y는 x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요 두 개의 길이는 서로 같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지금 삼각형의 넓이가 나왔어.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다? 14라는 게 나왔습니다. 문제 푸는 방법은 사실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 푸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은데 첫 번째는 좌표를 하나 설정하셔서 가셔도 되고요. 두 번째는 좌표를 설정 안 한 상태로 간 다음에 나중에 찾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은 일단 뭐부터 할 거냐면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하죠. 밑변은 당연히 여기를 잡을 거 아니야? 그럼 높이를 한번 찾아볼게. 높이. 자, 높이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네요. 첫 번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째, 요 교점 좌표 실제로 찾아버리는 거죠. 왜? 선생님은 누구를 써놨으니까? y는 x를 써놨으니까. 그래서 요 교점 좌표 두 개 갖다 놓고 이항하면 3,3 나올 거예요. 3,3.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하면요. 3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랜만에 하네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x 개수제곱 더하기 y 개수제곱분의 원점이니까 이런 식이 되겠죠. 절대값 상수. 그럼 똑같이 3 루트 2가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라고? 14라고 돼 있죠? 삼각형의 넓이가 14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높이 찾았잖아? 3 루트 2 곱하기 선분 PQ의 길이를 했더니 14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선분 PQ의 길이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선분 PQ의 길이는 뭐가 되냐? 3 루트 2분의 28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유리알까지 때려주니까 3분의 14 루트 2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따라왔어요? 좋습니다. 3분의 14 루트 2다. 자, 그럼 얘 가지고 문제 어떻게 푸실 건데요? 자, 문제 아름답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 거냐면 y는 x 플러스 6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x절편은 6이 되고요. 여기에 y절편도 얼마가 됩니까? 6이 됩니다. 6. 우리가 뭘 찾았냐면 3분의 14 루트 2라는 걸 찾았거든. PQ가.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이 두 개의 길이는 같다고. 그럼 여기의 길이. 그래, 그냥 가자. 여기가 3분의 14 루트 2잖아요. 자, 얘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맞습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45도잖아요. 6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길이가 뭐가 되냐면 6 루트 2가 되겠죠. 6 루트 2. 1대1 대 루트 2를 통해서. 그래서 6 루트 2랑 3분의 14 루트 2를 빼주시면 6 루트 2 마이너스 3분의 14 루트 2를 빼주시면 얼마가 되냐면 3분의 4 루트 2가 됩니다. 그 말은 요 남은 두 개의 길이를 봤을 때가 3분의 4 루트 2가 되는 거고 끝났네? 요 한쪽의 길이는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말은 내가 여기에서 선을 그었을 때 마찬가지로 45도 수선 내렸을 때 1대1 대 루트 2니까 3분의 2, 3분의 2라는 거 나타낼 수 있겠죠. 끝! Q 좌표 찾을게요. Q의 X좌표는 0에서 3분의 2만큼 가니까 3분의 2 콤마라고 나올 거고요. 6에서 3분의 2만큼 내려가야 되죠. Y좌표는 3분의 뭐가 될까요? 3분의 1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지나가는 점 하나 찾았습니다. 여기에 뭐 하면 끝이에요? 대입하면 끝나겠죠. 대입할 때도 분수 계산하기 힘드니까 양쪽에 x를 곱한 xy는 k라고 나타내시면 k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6이 돼서 9분의 32가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지금 17번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얘가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문과생들 같은 경우에는 유리함수가 수능 시험 범위였는데 이제는 문과생들도 수능 직접 출제 범위가 아니라 간접 출제 범위입니다. 그럼 이 구조의 문제가 어디서 똑같이 나오냐? 수능 직접 출제 범위인 수1,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요. 얘랑 거의 똑같은 흡사한 구조의 문제가 지금 자주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내신은 애들, 전 수능 안 보고 수시로 갈 건데요. 그런 친구들 내신에서요. 수능 기출문제 냅니다. 진짜 내요. 선생님이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자주 출제해요. 그래서 요 구조의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봤죠. y는 x에 관한 대칭이었다. 애초에. PQ는 기울기 또 마이너스 1이잖아. 대칭점이 되겠구나. 길이 같겠구나. 높이를 통해서 PQ의 길이 찾았고 전체의 길이가 6루트 2, PQ의 길이 뺐어. 얘 두 개 길이 같겠다. 라는 걸 이용해서 한번 풀어봤네요. 문제 너무나도 좋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9번입니다. 19번.
fx는 x-1분의 x 플러스 5에 대하여 요 기호는 그냥 뜻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라고 했죠, 선생님이.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 전 단계의 결과를 계속해서 뭐해라? 대입하여라 라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f의 101승 k가 4가 되는 걸 찾으래요. 101번까지는 안 하겠죠? 분명히 뭐가 나올까? 규칙이 등장을 하겠네요. 지금은 어떠한 값을 넣어서 K를 넣어서 4가 나온다. 한마디로 그냥 이 문자 그 상태 그대로 갈 겁니다. 101번째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대입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모양 바꿔서 가셔도 되고요. fx는 x-1분의 플러스 1 있을 거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될까? 6이 있어야 되겠네요. 자, 시작합시다. f의 1승 x는 x-1분의 6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f의 2승 x는 x자리에 얘를 대입하면 되죠. 전 단계의 결과를. 그럼 어떻게 되냐? x-1분의 6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x-1분의 6 플러스 1 플러스 5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녀석 두 개 지워지고요. 얘네 두 개 계산하니까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위아래에 얼마? 6 나눠버릴게요. 똑같이 6이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얼마 남고? 1 남는 거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x-1을 곱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 1 되니까 쓸 필요 없고요. 얘 1 나오겠죠. 1에다가 x-1 곱하니까 또 뭐가 돼? x-1이 될 겁니다. 어이쿠야, 끝났네요. x가 됐죠. 자, 그러면 f의 3x는 뭐가 돼요? f에다가 전 단계 결과 x를 대입하니까 그냥 그대로 x-1분의 x 플러스 5가 되겠죠. 끝났네요. 얘는 몇 개로 돌아갑니까? 2개짜리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1승이라는 건 2로 나눴을 때 목이 50이고 나머지가 1이니까 결국 f101 x는 누구랑 같은 거야? fx랑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를 괜시리 어렵게 낸 거예요. 그냥 얘가 4가 되는 값 찾으라는 건데 그걸 굳이 힘들게 100일까지 보내버린 거라고. 끝. 바로 갈게요. k-1분의 k 플러스 5가 4가 돼야 된다. k 플러스 5는 4k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k는 3이다 라는 거 찾아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부분이 계산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여러분 침착하게 하세요. 그리고 계산 선생님 저 시험 때는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계산 여러분들이 꼭 손으로 해보셔야 돼요. 이거 그냥 강의만 보고 칠판만 보고 이래선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손으로 해보셔야지.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함수 fx는 nx-2분의 mx 플러스 1과 그 역함수 gx에 대하여 f 합성 f1은 6분의 11이고요. g-4는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함수, 유리함수 찾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본은요, 안 찾는 거예요. 역함수 찾을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역함수 기본, 웬만하면 찾지 말아라. 유리함수는 뭐 찾는 거 금방 찾지만 그래도 웬만해선 찾지 마세요. g-4는 1이래요. 얘가 f 인버스 마이너스 4가 1이라는 거고요. 원 상태로 돌리니까 f의 1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원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첫 번째 얘부터 가자고요. f의 1은 m-2분의 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이 마이너스 4입니다. 따라서 m 플러스 1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될 거고 m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7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f 합성 f1입니다. f에다가 f의 1을 대입하면 그 결과는 6분의 11이래. 착한데 순수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f1 넣습니다. m-2분의 m 플러스 1이고 fm-2분의 m 플러스 1을 다시 또 여기에 넣어요. 계산 너무 복잡해지죠? 머리 터집니다. 여러분, 얘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아, 여기서 봤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n-2분의 m 플러스 1을 대입하라는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알고 푸셔야 된다고요. 아, f의 마이너스 4가 얼마구나. 6분의 11이구나.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마이너스 4를 바로 대입하고 푼 애들, 학생들과 대입 안 한 상태로 푼 학생들이랑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겁니다.
속도 차이도 그렇고 아마도 m-2분의 m 플러스 1 대입해서 푼 사람은 계산도 틀렸을 거야. 너무 복잡해가지고. f-4로 반응하는 거야. f-4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이 6분의 11이래요. 전설의 x자 공식 때리니까 마이너스 24m 플러스 6은 마이너스 44n 마이너스 22라고 표현될 거고요. 마이너스 24m 마이너스 44n 마이너스 28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양쪽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릴게요. 6m은 12n 플러스 7 나오겠죠. 여기 m 자리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7까지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4n 플러스 6, 7에 42는 11n 플러스 7 나올 거고요. 35n은 35가 나와서 n의 값은 1이라는 거 찾을 수 있겠네요. n의 값이 1이니까 m 값은 얼마가 나오고 m 값은 3이 나올 거고요. 자, 따라서 fx를 찾았어요. fx는 x-2분의 3x 플러스 1이 되겠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뭡니까? g2의 값을 구하래요. 근데 지금은 역함수 찾을게요. 그냥. 원래는 안 찾을 텐데 유리함수는 너무 쉬우니까 x-3분의 2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g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요거 딱 하나 같아요. 요거 f2를 마이너스 4라는 걸 찾아놓고 그 찾아놓은 값을 여기에 합성함수 부분에 대입해서 풀어야지 그냥 순수하게 접근해서는 식이 너무 복잡해지겠다. 요것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였죠? g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 유리함수 단원 끝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로 배울 거고 함수가 이제 막 시작했는데 다음 시간에 함수 끝이에요. 함수 끝이니까 마지막 좀 수식적으로 푸는 함수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